자, 연예인들의 계약 문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는 문제인데요.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무려 5년간의 연습생 생활을 뒤로하고 겨우 이룬 데뷔의 꿈. 하지만 그 이유는 이전보다 더 큰 기다림과 고통의 시작이었다. 꿈을 이뤘지만 오히려 내 꿈은 망가져버렸다. 데뷔를 한 지 벌써 3년째. 지방 공연에다 잡히는 스케줄마다 열심히 뛰고 있지만 우리 생활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아, 언니, 우리 김밥 그만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정산이 아직 안 들어오는 걸까요? 그러게. 기다려봐. 내가 매니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 왜 이렇게 어지럽지? 지금 신장 상태로는 무리한 활동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전속 계약이 10년, 아직 7년이나 남았습니다. 저희 쪽이 위약금을 물어주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3년이나 활동을 했잖아요. 인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산을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는데 오히려 돈을 물어내라니요? 원래 신인 그룹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아직 투자금 회수도 못한 상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보? 그러기에 내가 처음부터 연예인은 안 된다 했잖아. 지금 와서 그러면 어쩌라고? 내 병원비에 위약금까지. 평생 내 꿈을 이뤄주기 위해 힘이 돼주었던 부모님께 나는 몹쓸 딸이 되고 말았다.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리 세상은 부당한 걸까? 수많은 아이들이 연예인을 꿈꾼다. 하지만 이곳은 타고난 기와 열정이 없으면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는 전쟁터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일 뿐. 내가 키운 녀석들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진 모자르다. 이제 데뷔 3년 차. 내가 투자한 만큼 성과를 보려면 한참 남았다. 내가 꿈을 이뤄줬으니까 이 아이들이 열심히 해주는 건 당연한 일. 애들 데뷔한 지 3년이 됐는데 이제 조금씩이라도 정산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투자금이 회수도 안 됐는데 무슨 정산이야. 정산해주고 싶으면 스케줄을 더 잡든지 인기가 더 많든지. 저도 손실이 큽니다. 갑자기 이 그룹이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손해배상 요구까지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아니, 정산을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계약서를 봐도 아시잖아요. 여기 사인도 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한테 이렇게 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연예계의 생태를. 기껏 데뷔도 하게 해줬는데 도통 감사할 줄 모르네. 악덕 사장은 물러가라! 아이돌들의 피를 뽑아먹는 못된 어른들! 니네들이 뭘 알아? 사회적으로 내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엄연히 난 사업가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건 노예 계약이야. 내 인생 돌려줘. 법적으로 하자. 사인은 누가 했지? 자, 먼저 이번 사건 엄연한 노예 계약이라고 봐야 될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어떻게 보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먼저 우리 김인석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칙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어디 가서 사인 함부로 하지 마라. 네, 뭐 그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하급심 판례에 비춰봤을 때는 이 사안의 전속 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현지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유효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9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보면은 5조 6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획업자는 모든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훈련 활동 직접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공제 여부 및 방법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별도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제 방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상 자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위배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계약이 아닌 이상 공제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 이 5년간의 연습 생활을 해왔습니다. 연습생 때 회사에서 따로 월급을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던 입장이었는데요. 연습생이라고 해도 어쨌든 투자의 관점에서는 월급이 지급되어야 정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월급을 지급받아야 된다면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대법원 판례로 봤을 때 연예인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습생까지 이제 근로자로 보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요. 만약에 연습생이 이제 근로자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시용 근로자, 인턴, 뭐 이런 그 신입 사원들, 뭐 이런 사람들 그 트레이닝이 필요한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이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와 이제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속 노동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뜻에 이제 따라서 이제 노동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종속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연습생이 당연히 계약에 따라서 이제 다른 직업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활동이 직업 활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그 연습 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월급을 지급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정립된 판례 등은 존재하지 않고요.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생의 신분을 근로자로 볼지 아니면 교육생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논란과 다툼이 많은데요. 저는 교육생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트레이닝 비용들을 다 분담을 하면서 이제 키워나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회사에 어떤 소득을 벌어다주고 그를 통해서 임금을 받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교육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월급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숙식이 제공이 됐고 또 연습실도 제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투자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교육생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기획사가 선납을 하지만 나중에 이 훈련 직접비를 정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준계약서 자체를 규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숙식이 제공되고 그에 따라서 연습생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습생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습생은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이제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과 그리고 통화 지급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가 연습생에게 지급해야 될 월급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임금의 지급을 이제 모두 다 가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원고가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 또 계약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뷔를 한 지 3년이 됐는데 제대로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이돌 그룹으로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다면 일반적인 계약 관례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제 정산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비용이나 지출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제 계약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특히 오늘 사연에서는 이제 원고가 바쁘게 지방 스케줄을 다니면서 또 뭐 좁은 차 안에서 이제 뭐 식사를 해결을 하고 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이제 바쁘게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체 정상금이 없을 정도로 이제 수익이 적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계약 위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사건은 그 별도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가로 귀결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을 요구를 하려면은 이게 아직 투자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에도 완전히 이제 투자금이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중간 정산을 일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조항이 없다면은 없이 이제 투자금을 전부 완납을 해야지 정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거 뒤집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피고 측, 이 투자금 회수가 되지가 않아서 정산을 못 해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 회수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그 부분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투자금 정산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에서는 5조 1항에 또 별도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5조 1항은 연습생이 훈련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연습생별로 분리를 해서 회계정산을 해놓아야 되고 이것을 1년에 2번 연습생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훈련 직접비가 제대로 계상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항상 체크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 문제가 없도록 연습생들 본인 신분에서도 항상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이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으니까 정산금을 이제 주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견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소속 연예인 입장에서는 연습생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월급을 받지 못한 부분, 그 부분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연습생 기간 동안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되게 특기해야 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데뷔가 목적인 우리 슈퍼을의 입장인 원고가 아무리 사인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10년이라는 이 계약 기간이 이 자체에는 저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지고요. 또 원고가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거부를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이와 유사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에 그 전속계약 기간을 첫 번째 음반의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맺어진 전속계약에 대해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를 회사가 취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 10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습생 표준계약서 말고도 가수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된 다음에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이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하는 게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요. 이 표준계약서에서 타당하다고 말한 전속기간은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년보다 좀 길어진 10년 같은 경우에는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식 판례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선 판례는 최초 약정한 수익 분배 방법을 10년이나 계속 지속시키는 것을 이제 상당히 좋지 않게 보았는데 이 정산의 기간이라든지 정산 방법을 연도마다 좀 다르게 규정을 한다면은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전속계약을 유지를 한다고 해도 표준계약서가 7년이고 거기에 3년 정도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원고가 병까지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병원비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오늘 이 사연만 가지고 뭐 얼마나 혹독하게 이제 그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근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연 안에서 원고가 이제 좁은 차 안에서 되게 힘들게 이제 식사를 이제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원고가 좀 혹독하게 이제 활동한 것이 병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원고가 이러한 이제 그 혹독한 스케줄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사자들의 이제 전속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그 의사를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회사가 이제 혹독한 스케줄이나 이런 과도한 근무 요구로 인해서 병에 걸린 것이라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로 인해서 병이 발생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런 입증 책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인석 변호사님은 가수 누구 좋아하시는 아이돌 있으실까요? 아이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 요즘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옛날 사람처럼 보이는데 네. 아이유가 몇 거의 년생이세요? 88년생입니다. 88년생이시구나. 네. 쌍팔년도 사람이어서. 그러시군요. 네, 10년 못 줄이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이나요? 네, 조금 그렇게 보이시는데. 네, 아이유 좋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김밥만 먹으면서 맨날 막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까지 막 걸리셨어요. 반드시 악덕사장을 구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러신 분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쟁점, 이 10년이라는 전속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이런 여부일 텐데요. 우리 두 변호사분들 이 원고와 피고 측 입장에서 마지막 변론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김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에 있어서 전속 계약은 그 계약 기간에 있어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애 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뿐만 아니라 최초에 약정한 이제 수익 분배 구조도 10년 동안 귀속시키는 그러한 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예정에 있어서 또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굴레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계약은 그 원고의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표준계약서가 7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상 10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만약에 이제 수익 분배 약정에서 아주 크게 이제 회사 측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면은 유효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훈련비 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계약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 자유가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공방 기막힌 사연,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스타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연을 올려주시면 우리 두 변호사님들께서 정성껏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법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힐링 멘토 이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